안녕하세요, 빈티브입니다. 여러분, 주식 잘하고 있으신가요? 최근 북미회담과 MSCI 이슈로 시장이 크게 출렁거렸는데요. 다시 지수가 빠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시죠? 그래서 시장이 무너져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소개하면서 향후 우리나라 증시도 말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 곱하기가 뭔지 알아볼까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알아보죠. 검색창에 코덱스라고 검색하면 저기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면 코덱스에서 운영하는 ETF 상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 곱하기를 보시면 F코스피 200의 일별 수익률을 음의 2배수로 추적하는 ETF라고 나오는데요. 즉 F코스피 200 지수의 수익률에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하여 나온 수익률을 얻는 것인데요. F코스피 200은 코스피 200의 선물 지수입니다. 코스피 200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현대차, 셀트리온, 한국전력, 포스코와 같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들이 모여있죠. 다시 말하면 코스피 200 선물지수 곱하기 마이너스 2에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것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 곱하기인데요. 홈페이지에서 한 가지 유의점을 알려주네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 곱하기 ETF는 기초지수의 일별 수익률을 매일 마이너스 2배만큼 추적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의 누적 수익률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2배로 연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 코스피 200 지수를 100이라고 가정하고 코스피 200 선물 인버스 2 곱하기에 100을 투자했다고 해봅시다. 1일차에 코스피 200 지수가 5% 내려가 95가 되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 곱하기는 10% 올라 110이 되겠죠? 2일차에 코스피 200 지수가 2% 올라 96.9가 되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 곱하기는 4% 내려가 105.6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 코스피 200 지수는 100에서 96.9로 3.1% 내렸는데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 곱하기는 100에서 105.6으로 5.6% 올랐습니다. 마이너스 3.1%에 마이너스 2배는 6.2%인데 실제는 5.6%가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루 단위로 수익률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장기로 봤을 때 수익률이 달라지는 점을 유의해야겠죠? 그래서 장기보다 단기로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 곱하기는 알겠는데 이것을 언제 투자해야 되나 궁금하시죠? 그것은 당연히 코스피 200 지수가 하락할 것 같으면 투자를 해야겠죠? 그럼 앞으로의 코스피 200에 대해 생각을 해보죠. 최근 터진 북미회담 결렬로 대북주가 아주 박살이 났는데요. 코스피 200에도 대북주가 있습니다. 바로 현대엘리베이터, 현대로템, 남해화학 등이 있는데요. 이 대북주들의 전망은 다음 이슈가 나올 때까지 하락이나 약보합으로 갈 것입니다. 2차 북미회담의 내용을 보면 내내 영변 핵시설 폐기할 테니 대북 제재 좀 풀어주쇼. 영변 말고 다른 데도 시설이 있잖아. 거기도 폐기해야지. 아니 그걸 어떻게? 일단 대북 제재부터 풀어주쇼. 안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 의장도 대북 제재에 변화를 줄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기대감으로 오른 거품이 기대감이 약해짐으로 하락하거나 잘해봐야 유지될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대북주에 투자된 신용에 따른 반대 매매까지 하면 어휴. 하지만 대북주에 따른 낙제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MSCI 신흥시장지수와 미중 무역전쟁, 수소차인데요. MSCI 신흥시장 지수부터 말해보죠. MSCI 신흥시장지수에서 중국의 비중을 5%에서 20%로 4배 증가한다는 이슈인데요. MSCI 신흥시장 지수에는
한국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전체는 그대로인데 중국의 비중을 늘리면 자연스럽게 한국의 비중은 줄어들겠죠. 즉 한국 증시에 외인들의 돈이 빠져나간다는 악재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바로 미중 무역 전쟁인데요. 현재 미국과 중국은 무역 전쟁 중인데 MSCI로 중국의 투자를 늘린다?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미국은 현재의 패권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국가입니다. 중국은 5G와 반도체 같은 기술을 통해 패권을 가져오려 하죠. 그래서 현재 관세를 통해 무역 전쟁 중인데요. 아마도 당분간은 미중 무역 협상을 잘 진행하여 중국의 버블을 최대치로 올리고 버블을 통해 중국의 경제를 한번 크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우리나라도 IMF 오기 전에 외인들의 투자금이 엄청 들어와 버블이 최대치에 올라갔다 한 번에 훅 가버렸죠. 그렇게 되면 당분간 중국 지수는 올라갈 것이지만 우리나라 지수는 약 하락세 추세를 보일 것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되면 우리나라의 수출품들이 중국이나 미국에 소외되면서 말이죠. 대표적으로 반도체를 들 수 있겠네요. 그리고 중국 버블이 터질 때는 악재로 영향을 받아 같이 폭락하겠죠. 마지막으로 수소차인데요. 정부가 밀어주는 수소차. 현대차 영상에서 말했듯이 수소차는 버블입니다. 이 수소차 버블의 끝이 거의 다 와가고 있습니다. 수소차 버블의 끝은 아마 미국의 친환경 자동차 관세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소차를 지원하는 정부의 관심도 현재 대북에 올인할 것 같고요. 이 버블이 터지면서 우리나라의 증시는 많은 조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미중 무역과 MSCI와 관련된 삼성전자, 수소차에 집중하는 현대차, 원전을 포기한 한국전력, 대북주에 포함된 현대엘리베이터. 이렇게 보니 우리 증시 미래가 정말 산 넘어 산인데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차트를 보면서 어떻게 대응할지 알아봅시다. 차트를 보면 6,700원대의 지지와 300일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28일에 크게 반등했는데요. 다시 말해 지수가 내려갔죠. 다음 주 월요일인 3월 4일에는 지수가 하락으로 시작하면서 7,000원대의 저항을 가볍게 넘겨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그 뒤는 어떻게 될까요? 지수의 방향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흐름을 예상해 대응하면 좋기 때문에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악재가 사방에서 터지면서 7,700원의 저항까지 무섭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건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약간의 조정을 주고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그 이유는 미중 무역회담이 잘 되어 우리나라 증시에 호재가 된다는 뉴스를 통해 그리고 정부의 정책 등을 통해 어떻게든 코스피를 살려보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중 무역회담이 잘 되든 안 되든 우리나라에는 결국 안 좋을 것입니다. 증시는 아쉽게도 하락해 인버스가 오를 것인데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저 7,700원의 저항대입니다. 만약 저 저항을 한 번에 뚫지 못한다면 7,300원에서 7,400원 사이에 조정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에 뚫는다면 전 고점인 8,720원까지 올라갈 것입니다. 제가 차트 분석한 것은 다 내피셜로 예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은 한국 증시가 폭락하니 인버스에 몰빵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조정장에서 인버스에 잠시 탑승하여 조정장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소개한 것입니다.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북한만 바라보는 현 정부가 너무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경쟁력 있는 제품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많은데 미중 무역 전쟁을 잘 활용하여 이런 기업들의 능력을 살려주면 충분히 경제도 살고 증시도 좋아지고 할 수 있는데 이 좋은 기회를 북한에 올인하여 놓치는 것이 너무나 야속하네요. 자, 우리 모두 가치를 잘 판단해서 성공하는 투자합시다. 정보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